얘네가 가격을 내렸어요.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보는 거죠. 테슬라가 저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네이버 카카오는요? 이거는 좀 당분간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섹터 몇 개만 좀 점검하면 2차전지 소재 쪽 좋게 보셨는데 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에스, SK이노베이션 속해 있는 2차전지 섹터 어떻게? 셀 쪽은 조금 저는 주춤한 게 이제 각각 다르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SK온이 이번에 또 카카오의 또 주범이었죠. ESS 장치 쪽에.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셀 3사 중에 아직까지 적자예요. 그 부분을 좀 트리거로 보고 SDI는 저는 이번에 느낌상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느낌상 뭔가 있냐면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양극재를 삼성 SDI 전용 공장 하나 만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규모예요. 그 물량을 갖다 SDI가 뭐 할까요? 그게 제 느낌인 거예요. 언론에는 에코프로 EM이 삼성 SDI 전용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건을 납품하는데 삼성 SDI는 아직까지 아무 얘기 없어요. 근데 그 물량 받아서 뭐 할까요? 저는 거기서 좀 SDI를 좀 관심 있게 보자. 저는 그럴 거예요. 추적 관찰할 거예요. 뭔가 이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명불허전이고 LG화학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저는 LG화학을 2020년에 좋게 봤다가 물적 분할하면서 안 좋게 봤다가 첨단 소재 사업부라고 있습니다. LG화학 내 사업부 이름이 첨단 소재 사업부인데 3분기 실적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까지는 매출의 20%를 얘네들이 담당했어요. 근데 2분기 매출의 영업이익의 절반을 얘네들이 담당했어요. 3분기에 더 커질 걸로 봐요. 그러면 이런 구조죠. LG화학은 석유화학인데 지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주가가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석유화학 쪽들 지금 다 빠지거든요. 근데 얘네가 버티는 게 첨단 소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LG화학은 옛날처럼 다시 짬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짬짬이 비율을 LG화학 많이 드렸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석유화학과 배터리 있다가 결국 분할 상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소재 쪽에 이제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LG화학 이제 석유화학 사업부 있고 LG화학이 이제 소재를 맡고 그 소재를 LG엔솔이 셀을 만드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상당히 좀 재밌게 봐도 되지 않을까. LG엔솔보다는 저는 LG화학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에 속해 있는 바이오 섹터. 지금 이제 우리가 두 회사가 거래 정지됐다가 들어왔죠. 신라젠과 코롱 티슈진이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LG화학도 얘기를 하는데 LG화학이 8천억을 들여서 미국의 바이오 회사 하나를 인수했어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제약바이오 글로벌 업계 트렌드인데 기존에 자기네들이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FDA 승인 받은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지만 못 뛰어드는 이유가 뭐죠? 신약 개발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CMO 위탁 생산을 하면서 지금 삼성이 한쪽에서는 여전히 신약 개발하고 있어요. 이 돈 갖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봐요. 기존에 이제 제약 SK 같은 경우 신약 개발에만 몰두했는데 삼성이 그걸 안 된다는 걸 아니까 CMO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로 눈독을 들여서 현재 지금 롯데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여기 이제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 미국도 기업 인수해가지고 CMO 부분 만들고 하겠다라는 사업 모델을 이제 구축한 거고 LG 같은 경우는 LG와 같은 돈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스타트업 기업을 사버린 거죠.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나머지 업체들은 좀 차별화가 확실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 그전에 제약바이오가 한꺼번에 움직였다면 이제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찾아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면 조금 이쪽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보고 싶다고 했던 기업이 속해 있는 기아, 현대차에 있는 자동차 섹터. 자동차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가니까 경기 침체가 제일 먼저 안 바꾸는 게 휴대폰, 자동차, PC 이런 거잖아요. 테슬라가 이번에 굉장히 저는 충격을 줬다라고 봐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9%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이게 충격인데 이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전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테슬라가 올 초에 가격을 1분기에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올렸어요. 그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다 판매가에 전이시켰어요. 근데 뭐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현대기아차 사시는 분들 알지만 요맘때쯤 되면 2023년형 지금 팔고 있을걸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거든요. 이제 뭐 헤드라이트 좀 바꾸고 그다음에 자동차 휠 좀 바꾸고 뭐 그래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그런 거였는데 얘는 분기에 2번씩 자동차 가격 올리는데 먹히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리포트가 나왔던 게 전 세계 자동차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 막 먹히네? 라고 봤는데 경기 둔화잖아요. 테슬라는 가격 조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봤는데 얘네가 가격을 내렸어요. 그게 뭐 보조금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가격을 낮춰서 팔려고 한다라는 것은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저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모 증권사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다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뭐 안 읽어봤는데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물량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 우리가 이제 환율 효과에 따라서 매출액 자체는 늘었다 하더라도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는요. 이거는 좀 당분간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뭐 이제 뭐 대놓고 이제 뭐 전 국민들의 성토대가 됐고 더군다나 이번에 그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 풋옵션 계약한 게 또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내년에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안 그러면 1조라는 돈을 카카오 게임즈가 돈으로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당분간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김 작가님 여기 유튜브에 나왔고 단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 뷰는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안 좋게 보셨던 건설 섹터는요? 건설 섹터는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옴시티예요.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어떠한 지금 뭐 그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저는 굉장히 이분이 훌륭하다라고 보는 게 이번에 우리나라에 안 오신 이유가 중에 한 가지 불거진 게 부산 엑스포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BTS까지 이제 동원해가지고 부산 엑스포를 하려고 하는데 사우디랑 붙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러면 경쟁하고 있는데 사우디 왕세자가 올 리 없고 중국이 지금 사우디 쪽에 붙어가지고 부산 엑스포를 사우디 쪽으로 몰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좋죠. 한국과 사우디 중에 몰아주고 야 네옴시티 우리 좀 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너네 손 들을 테니까 네옴시티 줘. 물론 이제 이런 얘기 해요. 네옴시티 중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사우디에 했듯이 토목공사 같은 경우 단순공사는 중국이 가져가고 우리는 비싼 공사 갖고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뭐 기술력이 우리가 좋으니까. 과연 저는 이익이 여기서 얼마큼 남겠냐라는 거죠. 전 세계한테 자 우리 이제 건설하니까 너네 입찰부터라고 하면 지금 네옴시티가 전 세계 입찰 저기 다 줬어요. 증권사에서 나온 거 보면 이 원표를 보면 다 쪼개져 있어요. 그럼 뭐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저기 이번에 100층짜리 지을 텐데 전 세계한테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다 입찰 제안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윤이 크게 남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하나건설이 이라크 신도시 건설 이번에 포기 선언했어요. 이번 달 초에. 이게 2012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14조짜리 공사여가지고 맨 땅에다가 그냥 신도시 하나 짓는 거예요. 이걸 이라크가 턴키로 받아왔어요. 거기서 이제 맨 땅에다가 상하수도 묻고 그 도로 닦고 아파트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하는 거예요. 신도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김승현 회장이 그때 당시에 나 여기다 야전 침대 하나 만들어줘라. 기분 너무 좋다 막 이랬는데 40%인가 공정이 됐는데 8천억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선수금 받은 8천억과 상계약에 따라서 끊어버렸어요. 옛날에 현대건설 우리가 그랬잖아요. 부도가 난 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현대건설 그때 그 중동 나갔을 때 그 대금 못 받아갖고 현대건설 부도난 거잖아요.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 옛날에 4천억 빅베스로 했을 때 해외 그 건설에 대한 부분 부실 떨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옴시티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가는 지금 다 바닥권이고 문제는 이제 국내 건설 부분인데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트리거가 많이 사라졌고 음만 파트가 뭐 되지 않느냐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아직 저기 조합 설립이 안 됐어요. 이게 사업성이 낮지 이제 조합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려면 아직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음마 아파트 이제 하나의 첫 단추를 끊었을 뿐이에요. 이번에 GS건설 리포트를 보니까 뭐 국내 공사 같은 경우 일정 부분 뭐 원가율이 한 90% 정도 되는데 GX 칼텍스 공사를 한 게 있어요. 계열사 물량 원가율이 120%가 나왔어요. 120%가 나왔다는 것은 20%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더군다나 이제 ABCP 문제도 걸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살려는 드릴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 섹터는요?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금리 압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압박 부분들 좀 보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야당의 유력 주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같이 금리 인상기에 편하게 앉아갖고 수십 조씩 영업이익을 내는 게 맞느냐. 그런 또 어떤 얘기도 지금 이제 야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여권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정책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섹터는요? 게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작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신작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저는 게임 업체가 경쟁이 게임일까요? 다른 걸까요? 저는 게임 업체의 경쟁은 손흥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게임을 안 해봤지만 과거에 이제 제 아들이나 주위에서 보면 게임을 하려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PC 앞에 앉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려면 TV 앞에 앉았고 그랬죠.
지금 이걸로 다 해결되죠. 게임도, 모바일 게임, 드라마도 모바일. 그러면 뭐냐면 게임을 막 하다가 야 손흥민 경기한다 그러면 클릭 탁탁만 하면 손흥민 경기 보다가 야 이번에 무슨 뭐 드라마 뭐가 좋대 탁 클릭하. 우리가 시간은 한정돼 있죠. 한정된 시간 내에서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전환 비용이라는 게 거의 없죠. 톡톡만 하면 갑자기 게임 하다가 갑자기 뭐 좀 답답해. 그럼 딴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다.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면 갑자기 지금 내가 보다가 주식 어떻게 됐지? 게임 하다가 볼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저는 이제 게임 회사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콘텐츠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이쪽은 이제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K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빌보드에서 K-팝 어워드라는 거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부문별로 시상하는데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K-팝만 놓고 거기서 시상을 해요. 워낙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원 판매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본들이 워낙 많잖아요. SM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이수만 의장 그거 할 때 또 뭐 임원들이 또 주식 팔아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K-팝에 대한 어떤 뭐 트리거는 있고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드라마가 성공할 때마다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분석을 해본 거 보니까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요런 어떤 드라마 곡선이 있잖아요. 드라마 곡선이 있고 주가는 그거보다 좀 우상하더라고요. 드라마가 인기를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면 물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오프닝 섹터는요? 리오프닝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년되고 있고, 라는 건데,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 보면, 코로나 이전 대비 여객이 한 30%까지 올라왔어요. 아직 올라갈 건 더 많으면 지금까지 30% 수준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명동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거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시간 싸움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어떻게 얘네들이 통제해 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도표로 확인되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그래서 리포트를 보셔야 되는 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리포트를 보면 매출이 2배 성장한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파라다이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카지노 쪽은 일당백이잖아요. 보통 여행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몰려야 되는데 김 작가님 같은 분이 가갖고 카지노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가서 10만 원 쓸 수 있고 김 작가님이 10억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카지노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데 없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는 않죠. 예입니다. 예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카지노는 이제 VIP들이 들어오면 그렇죠. 트리거가 있다는 거죠. 자, 식음료 섹터는요? 식음료는 꾸준히 끌고 가겠죠. 최근에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가 되는데 이것도 리포트 발이에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신규 점포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BGF 같은 경우 우리가 편의점 가면 PB 상품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가 압박을 받았다가 그게 낮아지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BGF 리테일 주가 좋아요. 요거 리포트 발입니다. 이런 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소비 양극화, 소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류 같은 경우 FNF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 중국에서 잘 팔렸어요. 중국 셧다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렸다. 이것도 리포트 발인데 FNF가 다른 의류주들하고 차별점을 저는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김 작가님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게 지금 명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명품 아닙니다. 그 아닌데 이게 이제 이런 옷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옷들은 결국 이제 재고로 쌓이고 의류라는 게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물량대기로 가잖아요. 무게를 재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FNF가 팔고 있는 MLB는 그런 부담이 적어요. MLB 브랜드 아시죠? 네네. MLB 브랜드가 1년 지났다고 해서 그게 유행이 지나나요? 그게 덜하죠. 상대적으로 덜하죠. 신제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팔긴 하지만 MLB가 갖고 있는 특성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도 엊그제 이제 그 백화점 백화점이 아니라 서울역에 있는 롯데아울렛에 이제 다른 물건을 사려고 갔는데 밖에 이제 지금 이제 겨울 옷들을 갖다 놓은 그게 올해 신상품은 아닐 거고 아울렛에서 파니까 이제 최소한 몇 년 된 거겠죠. 딱 보니까 느낌이 와요. 저거 옛날 모델인데 저거 유행 지난 건데. 우리 이제 겨울옷도 좀 바뀌잖아요. 지금 이제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한때는 이제 좀 이렇게 덕다운 같은 게 유행했다가, 한때는 덕다운 같은 경우도 이런 스타일의 덕다운이 좀 유행했다가, 그런 것들이 걸려있어요. 그거 한 2년 전에 유행했던 거거든요. 지금 올해는 또 바늘 봉제선이 없는 게 또 유행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죠. 근데 MLB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FNF가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섹터 점검했는데 그럼 한번 정리하는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장에서 사야 하는 주식과 팔아야 하는 주식을 한번 정리 딱 하면서 방송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정 업종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 대신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수익률이 100% 차별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피셜로만 투자하셔서는 지금 손해볼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서 뭐 매일 아니고 주말에라도 한두 시간씩 노력해서 리포트를 보고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가이던스와 내년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는 서로 좀 뒤늦게 봐서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매수 관점에서 보십시오. 심지어 리포트 보면 3분기 안 좋고 내년도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포스코홀딩스예요. 포스코홀딩스 어저께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흰남노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3분기 안 좋았잖아요. 보통 이렇게 3분기가 공장이 멈추면 그 물량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연된다라고 하잖아요. 이연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년도엔 철강 경기가 나쁠 거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진다라는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랑 구분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특정 종목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쪽에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석 같은 종목을 이제 발굴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